글로벌 인터뷰 오늘 급하게 또 오셨습니다.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요새 위원님 제일 지금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증시에서? 리스크라고 하면 최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성이 조금씩 타이트해지고 있다 보니 유동성. 아무래도 생각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브리싱 랠리가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네. 코인도 가고 네. 주식도 가고 원자재도 가는 네. 그게 생각보다도 유동성 과잉 공급 국면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QT를 중단한 건 네. 그것 이꼴 유동성 과잉 국면은 현재는 아니다. 어느 정도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배분해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AI, 어떤 때는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줄 것이냐가 왔다 갔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에 AI 중심의 투자 전략이 계속해서 뭐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얘네들의 AI 관점에서 봤을 때 생성하고 있는 EPS 상승분만큼 과연 PER이 붙고 있느냐, 밸류에이션이 그에 뒤따라서 붙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진 않은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의 리스크가 뭐냐? 한정된 자원 속에서 AI 관점에서의 어떤 매력도가 훼손되는 지점이 어느 정도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점은 소프트웨어다라고 지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목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데 메모리가 병목이다. 아니면 뭐 낸드가 병목이다. 사실 어느 지점에서 병목이 일어날 것인가 이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가격 상승,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 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무한 경쟁 속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느 정도는 이 비용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업체들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성의 상승 속도가 훼손될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봤을 땐 이런 관점에서의 리스크가 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향후에 AI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발표하는 지금의 실적 말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자신감이 없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수익성 관점에서의 불안, 가이던스의 하향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락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은 소프트웨어 한정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의 수준을 좀 더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얘네들의 발주처인 반도체 쪽도 같이 한번 좀 수익성 둔화의 우려가 전염될 수는 있을 거다. 뭐 물론 지금 이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높은 가능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방향인 거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 실적은 결국 지금 이 우려와는 좀 반대로 나타날 양상이 아직까지는 높아요. 그러나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방향대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 번 컨빅션을 가진 시장은 최근에 그쪽 방향으로 꽤 강하게 주가를 밀어 올리거나 밀어 내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이런 어떤 관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소프트웨어의 대체가 일어나서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로 지금 좀 신뢰를 하시는지 좀 지금 보니까 한 리서치에서는 많이 대체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시기는 2028년으로 콕 찍고 있고 위원님도 좀 동의하시나요? 우선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저도 거부하진 않지만 2028년까지 결국엔 그게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극단으로 발달했을 때 네. 그리고 특히 에이전틱 AI가 발달을 해서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 다른 대부분의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해야 지금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능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전부 다 대체할 거다라는 컨셉인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미래가 오려면 그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대응을 할 만한 시간적 여력과 기술적인 토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중요한 건 이 과연 로우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학습시킬 거냐가 꽤 중요합니다. 아무리 LLM이 똑똑해져도 이걸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태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그쪽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선은 태동이 되는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데이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와 물론 초지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에이전틱 AI 이 양극의 싸움에서 에이전틱 AI가 일방적 승리를 할 거다.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라고 한다면 사실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눈여겨보고만 있을 거냐. 그렇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은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반독점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경우 네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어느 정도는 좀 반독점인 성향이 가지고 있고 세일즈포스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방어 정도를 할 수는 있을 건데 근데 방향성 자체가 점차적으로 해자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시장에 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주가로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뒤집을 만한 요건이 아직까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 소프트웨어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그러니까 배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확실하게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그 배가 엄청 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독점이고 기술력에 대한 해자가 있고 하면은 안 뒤집히고 좀 출렁일지언정 항해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으니까 다 답답하고 투자를 못 하겠고 주가가 하락하고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그럼 딱 보시기에는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전망을 볼 때는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향후 실적을 봐야 합니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에 우리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떻게 투자자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니까? 우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 시장이 지금 한번 컨빅션을 갖고 그거에 따라 주가 방향을 밀어서 설정해 버리면 그 방향이 쉽게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광통신이라던가 메모리라던가 지금 그 외의 주가들이 충분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산업별로 좀 유연하게 선택하는 전략이 지금 유의미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건 저점을 너무 잡으려고 하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출렁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항해한다. 네. 이 말은 즉슨 주가는 어느 정도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러면 흔히 밑에서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승 버퍼를 꽤 많이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그쵸. 됩니다. 다만 그 저점이 어딘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저점을 확인해주기 위해선 결국에는 실적을 통해서 쇼앤프로를 해야 돼요. 과거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의구심을 해소해냈던 모멘텀들은 결국에는 실적을 잘 보여줬고 RPO를 충분히 쌓았고 이런 어떤 수치적인 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사실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 시간을 통해서 실적 발표가 매 분기마다 데이터가 누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잡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내가 미리 포지션을 잡는 어떤 방향보다는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 섹터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작년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자금 속에서 배분하는 색깔이 좀 강해요. 게다가 작년보다도 유동성이 좀 타이트를 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정부로 갔고 일정은 다 해외로 빠져서 미국에서 투자되고 있는 자금은 한정돼서 여기에서 어떨 때는 헬스케어, 어떨 때는 IT, 어떨 때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좀 밀어주는 섹터를 계속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섹터에 들어가서 꾸준히 기다린다의 전략은 사실 지금 시장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은 섹터, 산업 같은 경우에 모멘텀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 컨셉이 조금 더 수익률 관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구심을 막 해소하려고 계속 거기에 발을 담그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발을 빼고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률에서는 좋다. 그러면 위원님은 최근에 사실 필수 소비재도 워낙 좋고 뭐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꽤 많이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업종 그리고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업종 어떤 쪽 보십니까? 우선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유입된 업종은 필수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IT 그러니까 특히 M7 특히 저희가 이제 M7 중심의 동일 가중 평균 ETF를 보더라도 걔네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말은 즉슨 빅테크 중심의 그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서 네. 생각보다도 베타가 낮은 필수 소비재라던가 뭐 산업재라던가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건 에너지 쪽이 1월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에너지 같은 경우에 뭘 좀 봐야 되느냐? 이게 장기 시계열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 시계열은 여전히 AI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만 이렇게 로테이션 속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월, 2월의 승자가 누구였느냐라고 보면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특히 원유를 운반하거나 운송하거나 이런 어떤 탱크 중심의 투자 전략이 나름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기도 병목이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도 물동량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선박 건조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쇼티지가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탱크 중심에. 그래서 이게 더티 탱크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사실 수주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타이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섹터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생각보다도 Q가 많아졌다. P 관점에서 봤을 때보다도 Q가 많아졌는데 이 Q를 처리할 만한 어떤 도구가 좀 줄어들었다. 이 관점에서 에너지 섹터가 1월, 2월 상당히 잘 갔다. 네. 이거를 저희가 우선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헬스케어 섹터. 사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눌러왔던 그런 어떤 섹터인데 네. 최근 들어서 기업이랑 그 빅파마랑 정부랑은 조금씩은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간이나 오케이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받아줄게 대신 PBM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다 줬던 프리미엄들을 우리가 좀 덜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먹였었던 걸 이거를 그러면 유럽이라든가 다른 어떤 국가들에게 조금씩은 전이시켜 볼게. 이런 식으로 빅파마들과 정부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 관점에서의 어떤 사실 그동안의 프리미엄을 눌러왔던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 M&A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빅파마 입장에서는 더 각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예를 들어 노보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좀 의지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헬스케어 섹터 전체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디밸류 되어 있던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는 재미가 없겠네요. 지금처럼 계속 박스권은 상당 기간 M7 종목들이 확실하게 기술주 중심이 워낙에 포트 비중 S&P 500 안에서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당분간 이게 뭐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루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수가 지금 6,800, 900 거기 이 라인에서 네. 왔다 갔다 뭐 가끔 7,000 한 번씩 이제 네. 1월 같은 경우에 터치를 네. 하고 이 정도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7,000상을 넘어서면서 S&P 500 기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단기 유동성이 좀 시장에 많이 풀려야 돼요. 지금 유동성이 어떤 국면이냐면 작년에는 시중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단기 자금 시장에 많이 유입됐다가 이게 정부로 많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채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TV를 발행하고 나다 보니 네. 유동성이 정부로 많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재정 지출로 아직 덜 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은 3월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해시의 상원 청문회
가 종료가 되고 청문회가 종료가 돼야 비로소 통화정책 관련된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매파적일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더 순응하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발언과 동시에 재정 지출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더 풀릴 수가 있어요. 지금 TGA 잔액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시 9천억 달러 오버로 넘어왔는데 계속 지갑으로 꾹꾹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중에 쭉 풀려야 돼요. 셧다운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부분적 셧다운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게 시중으로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좀 아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테크 중심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특히 EPS 관점에서 봤을 때 EPS 성장률을 나래 위를 세워보면 아직까지 IT 섹터가 압도적으로 높은 EPS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1등이라고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을 저희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오히려 EPS 성장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고 PER 밸류 쪽에서 차지되고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이게 점차 역전이 되면서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야 되냐면, IT, AI 중심으로만 좀 이제 집중되어 있었던 이 자금 그리고 이 성장률들이 분산돼야 돼요. 일반 산업재에서도 AI가 들어가면서 많이 오르더라. 지금은 산업재 쪽에서는 뭐 사실 AI 관점에서의 뭐 전력, 그 전기 쇼티지 이쪽에서만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AI라는 게 활용이 되면서 생산성이라는 게 개선되고, 생산성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더라. 그래서 M7이 아니라 러셀 2000에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곤 있는데, 일반 중소형 기업들의 EPS가 개선되더라. 그러면서 그 수혜가 분산돼야 됩니다. 분산되어야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하는 탄력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단에서 막혀 있는 유동성이 재정 지출을 창구로 많이 풀려야 된다. 첫 번째. 그러려면 우선 트리거 중에 하나는 3월 초에 해시의 상원 청문회 이후의 발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EPS 성장률 관점에서 집중되어 있는 IT 쪽이 이 성장률의 과실이 분산돼야 되고, 이게 분산되면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뒤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IT 섹터 M7 너희 EPS 좋을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는 우리가 이미 좀 적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분산되면서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EPS가 개선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투자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아쉽게도 이만 보내드려야 되는데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긴 시간으로 한번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쳐서는 안 될 단 하나의 강의, 앙트레프너러십 칼리지 2기 얼리보드 모집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두나무, 리디, 그 에이블리, 패스트트랙 아시아 등 유니콘급의 기업을 키워낸 창업가들이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업의 전략을 오직 앙트레프너러십 컬리지를 통해서 풀어낸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얼리버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